검찰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떤 그 피고인이 내가 깜빵에 있는데 술을 갖다가 그렇게 그 마실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제가 구속됐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그 깜빵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은요, 그 구속되면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못 먹겠대. 맛이 없어가지고. 밥이 맛이가 없어가지고 맨날 특히 이제 부잣집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던 사람들은 깜빵 가면 살 쪽 빠져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여자들 중에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어떤 여자분은 그 구속됐었는데 그 구속된 다음에 이제 볼수록 갈수록 이렇게 이뻐져.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도 살만 빼면 잘생겼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 미모가 살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거야. 근데 그 뭐야 감옥 가면 다이어트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햇볕도 잘 못 보니까 얼굴도 뽀얘지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 다이어트 되니까 살도 쫙 빠지고 그러니까 어이 저분이 저렇게 저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도 제가 봤을 때 뭐 저랑 비슷하게 좀 퉁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야 그 뭐 법정이나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보면 살이 그래도 한 10kg는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그 구치소 밥 먹고 뭐 그다음에 뭐 된장국 먹고 뭐 옛날 군대 생각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검사님이 나보고 일로 오래. 그러면서 저기 창고 가보래. 또는 저기 그 진술 녹화실 가보래. 또는 그 검사실 가면요. 검사가 이렇게 그 뭐야 조사하는 그 뭐야 컴퓨터 있고 뭐 이렇게 탁자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그 뭐 이름 뭐 생년월일 막 뭐 이런 거 그 뭐야 조사하는 그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내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검사가 그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내실이 있거든요. 그 대개 내실에는 뭐가 있냐면은 책상, 의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또 소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 방이 커. 그래가지고 방이 큰 구조에서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내실이고 한 4분의 1 정도는 내실이고 나머지는 거기 이제 계장님들 계시고 또 여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피의자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화영이 자기가 연호에 먹었다라고 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그 창고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말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왜 바뀌었을까? 창고에도 CCTV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진술 녹화실로 바뀌었어요. 근데 진술 녹화실은 밥 먹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왜 밥 먹을 만한 데가 아니냐면 막 이런저런 뭐 컴퓨터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쫙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연호에 쫙 깔고 그렇게 밥 먹을 만한 그런 그 기분이 안 나. 그러니까 또 바뀌었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검사실의 그 내실. 검사들이 이제 쉬거나 뭐 이렇게 은밀하게 이제 손님들 만나는 그 내실이래. 거기는 밥 먹을 만할 것 같아. 거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럼 거기 처음부터 거기로 이야기를 하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 시간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뭐 6월 30일, 7월 3일, 뭐 7월 5일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시간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뭐 작년 뭐 말에 내가 언제 그랬더라 그냥 가물가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소를 틀린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연호회를 창고에서 먹은 거하고 그다음에 검사 내실에서 먹는 거하고 진술 녹화실에서 먹는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똑같은 연어도 저기 호텔 뷔페 가가지고 먹는 거하고 그냥 연어에 그냥 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기억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이것부터가 사실은 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는 사람이 서민석 변호사라고 부장판사 출신의 아주 경력이 많은 20년 넘게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하다가 이제 퇴임한 그런 서민석 변호사가 쭉 하다가 그 서민석 변호사를 그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리고 누가 그 대타로 선임이 됐습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뭐 얼굴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91년도에 사법시험이 됐어요. 사법연수원 23기야. 사법연수원 23기에 누가 있습니까? 강용석 변호사 있고요. 사법연수원 23기에 누가 있습니까? 조윤선 옛날 장관도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법연수원 23기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어쨌든 서민석 그 변호사가 91년에 사법시험 돼가지고 군법무관을 안 갔다 온 것 같아. 군법무관 안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원 마치자마자 94년부터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부터 판사에서 언제까지 판사를 했느냐? 2017년까지 판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7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조 경력 같은 것들을 갖다가 딱 보면은 진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법조 경력이 이제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 변호사님이 해임 당하고 대신 들어온 변호사가 누구냐?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김광민 변호사는 1980년생이에요. 1980년생인데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홍익대 화공과 나오고 전남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김광민 변호사가 공부는 되게 많이 했네. 홍대 화공과, 화학공학과 어려운 걸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전남대 로스쿨 가서 법학 배우고, 그 다음에 성공회대 가가지고 NGO로 석사를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어쨌든 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4회 때 시험 붙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 시험이 됐느냐? 2015년에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님은 94년부터 사법연수원 마치고 94년부터 판사를 갖다가 하셨던 분이고 김광민 변호사는 그 전남대 로스쿨 마치고 2015년부터 이제 변호사를 갖다가 한 객관적으로 보면 경력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뭐냐면은 민주당의 경기도 의원이에요. 경기도 의원인데 경기도 의회 의원인데 당적은 민주당이다. 2022년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뭘 했었냐면은 민변의 부천 지회장을 갖다가 했었고 뭐 부천시 고문 변호사를 했었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 이 술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언제 지난 4월 4일에 2024년 4월 4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술을 갖다가 따라줬다. 어디에다가 따라줬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 종이컵에다가 따라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엔 뭔지 몰랐대. 여기 이제 물 같은 게 이게 딱 따라져 있었는데 딱 마셔보니까 하면서 이게 소주구나. 이게 뭐 참이슬인지 뭐 그다음에 이게 뭔지 뭐 처음처럼인지 그것까진 몰라도 소주인 걸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소주를 갖다가 종이컵에다가 마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주잔도 아니고 맥주 글라스도 아니고 병나발 분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다가 마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은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근데 뭐 이화영 부지사는 뭐 한 잔 마시고 빨개졌는지 두 잔 마시고 빨개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도 얼굴이 빨개졌대.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럼 교도관이 분명히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교도관이 당신 술 마신 거 몰랐어? 그렇게 그 법정에서 질문을 갖다가 했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사실에서 한참 있다가 술 내려간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얼굴 빨간 것도 이게 거의 이제 하얘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도관이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지난 4월 4일, 오늘이 4월 19일이니까 보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화영의 지금 변호인이라고 하는 김광민 변호사, 김광민 의원님이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날짜도 바꿔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6월 30일 날 뭐 술 마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니었다. 그거 착각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월 28일이나 7월 3일이나 7월 5일 중에 하루에 술을 마셨대. 그러면서 7월 3일이 유력하대. 아니 7월 3일이면 7월 3일이고 아니면 7월 5일이면 7월 5일이지. 뭐 7월 3일이 유력합니까? 이게 무슨 뭐 선거하는 겁니까? 7월 3일하고 7월 5일하고 6월 28일 놓고 뭐 전 국민 투표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7월 3일이 당첨될 가능성이 뭐 유력합니까? 높습니까? 아, 지들이 그 술 마셨다라고 해놓고 그걸 갖다가 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7시경 오후 5시경에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 박모 씨를 시켜가지고 수원지방검찰청 앞에 연어집이 있대. 유명한 연어집. 거기서 연어를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연어를 갖다가 다 먹은 거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광민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장소도 계속 바뀌었어요. 뭐 창고에서 뭐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검사 내실까지 들어갔어. 뭐 검사장 방에서 안 먹었다라고 한 게 다행이네. 어쨌든 연어를 쫙 깔고 종이컵에다가 종이컵까지 맞아 뭘 따라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입에 딱 대보니까 뭐다? 술이었대. 그래가지고 안 마셨대.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컵까지는 맞아요, 둘이. 김광민 변호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그 일치한 건 뭐가 일치하느냐? 종이컵 일치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술이 들어있었다는 거. 소주가 들어있었다는 것까지는 일치해. 근데 4월 4일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술 마셔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한참 검사실에서 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자다가 이제 좀 내려갔으니까 5시에 술 먹었으니까 술 내려가려면 한 서너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9시에나 이제 퇴청을 갖다가 했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주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시면 그거를 교도관이 그 냄새를 못 맡겠습니까? 뭐 교도관이 뭐 사냥개는 아니겠지만 꼭 사냥개이어야만 냄새를 맡습니까?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입을 이렇게 딱 이렇게 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대니까 뭐다? 아, 소주네. 아, 내가 지금 소주 마시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술 안 마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김광민 변호사 잘못이지. 왜냐하면 저도 아는데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방송한다고 뭐 인터넷으로 이것도 찾아보고 뭐 신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4월 4일에 얼굴 빨개졌다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나왔다네. 이걸 갖다가 제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노트에다가 메모를 갖다가 했는데 자기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뢰인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의 태도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23년 그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루였는데 그 중에 언제가 유력하다?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2023년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5일이잖아요. 근데 이 7월 5일까지 그 이화영 부지사를 그거 했던 그 변호해줬던 변호사가 누구냐? 서민석 변호사예요. 왜 서민석 변호사냐면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언제까지 일을 해줬다? 7월 24일까지. 왜냐? 7월 24일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7월 24일에 해임을 갖다가 했거든요. 해임되기 전까지는 그 서 변호사님이 아마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황당해가지고 물어봤겠죠. 서 변호사님 혹시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 6월 말 7월 초에 술 마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봤는데요. 본 적 전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아마 그날도 제 생각에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 날도 이 모든 날에 서 변호사님이 직접 이화영 부지사
조사받는데 참여했을 수도 있고, 서 변호사가 만약에 갈 시간이 없으면, 서 변호사가 있는 데가 법무법인 회광이거든요.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인에 진짜 훌륭한 변호사님 많이 계시니까 저희 법무법인 동인도 많이 이제 사랑을 해주시는데, 법무법인 회광에는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봤더니 임성근 변호사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가지고 욕본 그런 부장 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고등 부장판사했던 임성근 변호사님이 임성근 부장님이 법무법인 회광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법무법인 회광도 되게 좋은 변호사님들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도 좀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 변호사가 자기가 그날에 시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서 변호사를 도와주는 같이 일하는 다른 변호사님이라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변호인한테, 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황당하게 자기 그때 이렇게 술 먹이면서 나를 갖다가 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 편에 들어가 서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도와주고 있었던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혹시 술 마신 거 본 적 있어요? 없는데요. 술 마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회 먹고 술 먹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김광민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월 3일이 유력한데 그날 17시경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 박모 씨를 시켜가지고 연어 사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또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쌍방울 직원을 콕 찍었어. 쌍방울 직원 정혁진 과장을 시켜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정 과장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저희 수원지검 앞에 가면 유명한 연어집 있거든. 거기서 연어 좀 썰어와. 그러면 이제 정 과장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미 뛰기 기능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왔겠지. 걸어와가지고 이제 갖다 딱 놨다라고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박모 씨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김성태가 당신 시켜가지고 연어 사오라고 그랬대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닌데요.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가 사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검찰청이 쌍방울 수원지검 지사가 있습니까? 수원지검에 무슨 쌍방울 대리점 있습니까? 거기에 쌍방울 무슨 네이 팝니까? 팬티 팝니까? 수원지검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 들어가려면 신분증 맡기고 찍고 그다음 검색대 통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김성태가 맘대로 박 과장 불러라. 박 과장 부른 다음에 당신 돈은 누구한테 받아 그러면서 연어 사와. 이렇게 말이 이게 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김광민 변호사가 꼭 찍어가지고 이야기했던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 수원지검인지 수원구치소인지 앞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딱 해놓고 회 먹었다, 소주 마셨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200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 거기에 조국혁신당은 없나? 어쨌든 175석 민주당의 현실이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더니 거기에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고, 저는 진짜 그 의원님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더 가관인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전 처음에 여기에만 꽂혔어요.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말이 조리가 있어. 그다음에 그 그림까지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PD님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없나?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검찰청 그림을 갖다가 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1300 몇 호고 창고가 어떻게 돼 있고 진술 녹화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어찌됐든지 간에 아예 안 먹었는데 회를 갖다가 먹었다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그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 왜 그 근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요거 정리하면서 다시 요 그림 보면은 창고도 있네요. 영상 녹화실도 있네요. 조사실도 있네요. 검사의 사적 공간. 그러니까 이 1313호가 검사실인가 봐. 검사실에 이렇게 뭐 책상 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서 검사 자리가 그 앞에 있어요. 잘 그렸네. 맞아요. 이렇게 검사실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자리가 아마 계장님들, 그 검찰 수사관들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벽 이렇게 무슨 베니아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공간 저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검사의 사적 공간.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까지 그림 그려가지고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의 진술이 99%도 아니고 100% 사실로 본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검찰의 태도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이다. 그러면은 야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거의 뭐 궁예 수준 아닌가? 관심법을 갖다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궁예란 말이에요. 딱 봤더니 검사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걸 딱 봤어. 검사 너 태도가 불량해. 그러니까 네 태도로 봐서는 누구 말이 진실이다? 그러면 검사 말이 잘못됐다. 검사의 태도로 봐서 검사의 말이 잘못이다라고 나는 보인다. 내 눈엔 다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나마 낫겠는데 검찰의 태도를 봐가지고 누구의 진술이 100% 사실이다? 이화영의 진술이 100% 사실이래.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했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다. 제가 봐도 간단한 문제예요. 첫 번째, CCTV 깔아. 그런데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2023년 6월 말 7월 초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입니까? 2024년 오늘 4월 19일인데 이 이야기한 날짜는 2024년 4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민주당에 CCTV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뭐 문 걸어 잠그고 누가 드나 안 드나 뭐 이상한 사람 오나 안 오나 CCTV 웬만한 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 CCTV 2023년 6월 말 7월 초에 있었던 그 CCTV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CCTV는 대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덮어쓰고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CCTV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무슨 CCTV 운운하는지. 그 다음에 교도관들 진술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교도관들 진술 일일이 다 확인했대잖아요. 뭐 30몇 명. 그런데 그 교도관들 중에 술 냄새 맡았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뭘 이야기했느냐. 출정 기록 까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법무부에서 출정 기록을 갖다가 깠잖아요. 그 출정 기록 좀 보여주세요. 이게 출정 기록인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엄격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사를 시작한 시간을 적어요. 뭐 피의자 신문 조서든 참고인 신문 조서든 시작한 시간을 적어. 지금 예컨대 지금이 12시 몇 분입니까? 20분. 12시 20분에 조사 시작하다. 그런 다음에 조사 끝나는 시간도 적어요. 그래가지고 뭐 2시 37분에 끝난다. 37분 이렇게까지 적어요. 그렇게 적으니까 그 다음에 그 교도관들도 마찬가지로 호송한 그 일지 같은 것들을 다 적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 명이 그 도망가 버려요. 뭐 탈옥해 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특히 이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화장실 갔다가 오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니면 나 버스 저기 호송버스 탄 척하면서 후다다닥 도망가 가지고 담 확 뛰어넘고 그러면은 도망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출정 일지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다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대로 요구대로 출정 일지를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광민 변호사가 술 마셨다라고 생각하는 날짜를 하나를 꼭 찍지 못하고 세 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다? 첫 번째 6월 28일. 6월 28일 출정 일지를 봤더니 14시에 검사실에 도착했어요. 1315, 뭐 여기겠지. 그 다음에 이날은 조사가 빨리 끝났어. 16시 45분, 4시 45분에 한 2시간 45분 동안 조사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이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16시 45분 조사 끝났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시 45분에 조사 끝나자마자 버스를 탔나 봐. 그래가지고 17시 18분, 그러니까 오후 5시 18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 연호회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냐? 5시에 연호회 사라고 보냈대는데 그러면 뭐 후다다닥 먹고 그냥 버스를 갖다가 막 입에다가 이렇게 막 우겨넣고 막 술도 이렇게 막 우겨넣고 교도관들 쫙 보고 있고 다른 재소자들 그 다른 사람들 조사받고 같이 수원구치소 가야 되는 사람들 하다못해 한 너댓 명은 됐었을 텐데 갑자기 김성태가 부르더니 야가 아니지 이화영 형이니까 형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연호회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몇 점 먹어 그러면은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연호회를 막 4-5점을 갖다가 입에다가 막 우겨 넣어. 그 다음에 목매 그러면 이거 마셔봐 그러면 마셔서 꿀꿀꿀 마셔보니까 소주야 이러고 수원구치소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월 28일 아니야.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그랬는데 이날은 더 짧아요. 16시에, 그러니까 오후 4시에 검사실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17시 05분에, 그러니까 5시 5분에 구치감으로 이동을 갖다가 했고, 그러면 조사가 1시간도 안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원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17시 35분이에요. 5시 35분. 그 다음에 7월 5일은 어땠느냐? 7월 5일은 14시에 검사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그 다음에 그 6월 28일과 똑같이 16시 45분에 검사실에서 조사가 끝나서 나갔어요. 이거는 6월 28일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만 다르냐? 조금 대기하다가 수원지검을 출발한 게 17시 12분이래. 5시 12분이래.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수원구치소까지 버스로 18분이면 가나 봐. 17시 30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해요. 이게 그 김광민 변호사가 유력하다라고 지목했던 6월 28일과 7월 3일 그리고 7월 5일의 이화영의 행적입니다. 이 출정 기록이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아니 그래가지고 이화영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술 마셔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검사 내실에서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 너댓 시간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눈 붙이고 술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교도관은 그때까지 밥도 쫄쫄 굶으면서 뭐 9시 10시까지 쫄쫄쫄 굶으면서 그러면 그 이화영 부지사 구치소를 어떻게 보내줍니까? 택시 타고 갑니까? 자기 차로 보냅니까? 다시 구치소에 차 부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5시 18분, 5시 35분, 5시 30분 왜 그럴까요? 저녁 먹어야 되잖아. 저녁 몇 시에 먹겠습니까? 교도소에서 6시에 먹겠지. 그러면은 몇 시쯤에는 와야 됩니까? 5시 반에는 와야지. 그러니까 6월 28일에는 5시 18분, 7월 3일에는 5시 35분, 7월 5일에는 5시 반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이 연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참 진짜 그냥 꿈에도 그리는 연어인가 보다. 이화영 씨는 이제 뭐 징역 몇 년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풀려나면 두부도 두부지만 두부에다가 연어를 갖다가 싹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와사비에다가 그 간장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두부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 얼마나 연어를 좋아하면 꿈에도 그리는 연어. 꿈에도 그리는 연어. 그 연어가 막 꿈속에서 막 눈을 갖다 감으면 연어가 막 날아다녀. 소주가 막 이렇게 날아다녀. 그래가지고 그림까지 그렸어.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느냐? 이 이야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전 국민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화영한테 중요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누구? 부장판사, 배석판사 둘. 그 중에서도 2명이에요. 누구? 주심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가 저 같은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만약에 혹시 그 신진우 부장이 정법전 TV를 갖다가 보면은 혹시 볼 시간도 없겠지만 딱 보면 저 사람 저 변호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웃기네. 지가 뭘 안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아는 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10%도 안 된다고요. 5%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자료 같은 걸 딱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기록이 이만큼 있을 텐데 그 기록을 갖다가 판사니까 이게 제가 골무거든요. 어제 뭐지? 제가 골무 끼고 일을 하는데 이게 제 골무잖아요. 골무.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정 변호사님 손 다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무거든요. 왜냐하면 기록을 넘겨야 되는데 기록 이제 저도 나이가 연식이 돼가지고 이 손가락에 그 습기가 없어. 물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무 껴야지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손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웬만한 것도 그냥 책장도 착착착 넘어가더니 이제는 잘 안 넘어가. 근데 어쨌든 신진우 부장은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리거든요. 근데 어리다고 하면 안 되지. 부장판사님이니까. 근데 그 신진우 부장이 그 많은 기록을 갖다가 판사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일일이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화영이 지금 4월 4일에 그렇게 자기 뭐 술을 갖다가 먹이면서 검찰이 날 갖다가 회유 협박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신진우 부장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저는 제가 판사라면 그랬을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이고 저 새끼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저 새끼 또 거짓말하네.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피고인 또 거짓말하네. 그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아휴 저 새끼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그런 생각하지 않. 저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신진우 부장 판사님은 판사님이고 거기에다 부장이니까 저같이 이렇게 쌍스러운 생각을 갖다가 안 할 거고 이화영 피고인 조금 문제 있네 이 정도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굉장히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판사면은 이미 다 결론 났어요. 이화영 피고인 그 검찰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그러면 몇 년을 때릴까? 한 10년 정도 때릴까? 하다가 4월 4일에 이런 일들 에피소드 갖다가 딱 그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 때리겠습니까? 저 같으면 최소한 6개월이라도 더 얹겠네.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검찰이 15년 구형했어요. 오케이 알았어. 검찰에서 15년 구형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년 정도 딱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어떻게 또 거짓말이냐. 저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보다도 더 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넘버 2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거짓말을 갖다가 하냐. 도저히 안 되겠네. 검찰 구형량만큼 때려주자. 15년. 아니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2, 3년은 더 때리자. 12년. 이게 이화영 부지사한테는요. 하루가 여삼추 같은 날들일 텐데 굉장히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마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판사가 인정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판사가 인정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인정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한 그 확신을 더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걸 갖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모르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성균관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고 머리가 있으니까 뭐 국회의원도 하고 부지사도 하고 그랬겠지.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비선 실세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국정상황실장이 누구였냐면 삼철 중에 하나. 어제 양정철 했었죠.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삼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쓰리철. 그 쓰리철 중에 하나인 국정상황실장 이호철, 이화영 라인이 대북 비선 실세 채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권오홍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나는 통일 정치쇼의 들러리였다라고 한 책을 갖다가 썼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갖다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 관련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알고 그다음 추천 받았겠죠. 뭐 이해찬 대표나 누구한테 추천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북한 사업한다고 끌어들인 게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뭐 이렇게 다 실토를 갖다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강압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 강압이 있었다라고 그걸 갖다가 변명하려고 주장했던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검찰의 강압이 없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예컨대 정진상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대북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게 됐고 김성태한테 부탁을 했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했었는데 그 진술을 뒤집었는데 왜 뒤집었느냐? 검사가 뭐 회유하고 협박해가지고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들이댄 증거가 연어하고 소주였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팩트였다. 진실이었다. 이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갖다가 했을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거는 자기는 배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 필요 없어. 뭐 어차피 너 나 이렇게 뭐 때릴 거 알아. 나는 신진우가 아닌 다른 쪽에다가 배팅할 거야. 저쪽에다 배팅할 거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그 이야기는 다 거짓으로 제가 봤을 때 100% 드러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뭐 의원들 뭐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분들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사건은요. 저 30명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이제 이거 입건해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